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제 중 하나, 바로 종교 전쟁이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을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 풀어보는 오늘의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왜 성전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대화와 협상, 또 끔찍한 전쟁까지 겪었는데도 왜 우리는 이 근본적인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과학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게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몇몇 학자들이 고집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건 인류가 거대한 진실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에 뭔가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학도 초기에는 여러 학파들이 각자 자기 이론이 맞다고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던 혼란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 종교들이 각자의 절대적인 진리를 내세우면서 계속 논쟁하는 모습, 이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철학자 토머스 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종교계는 과학이 이미 겪었던 그 패러다임 이전의 혼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학은 이 혼돈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혼돈을 깨고 나온 과학의 비밀을 이해해야 종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토머스 쿤의 연구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이름이 바로 정상과학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뭐냐 같은 너무 크고 본질적인 논쟁은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 대신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큰 틀, 즉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퍼즐풀이에 집중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왼쪽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혼돈의 상태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모두가 한 방향을 보면서 힘을 합쳐 퍼즐을 맞추는 정상과학의 모습이죠. 바로 이 집중된 에너지 덕분에 과학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심리학 실험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 예를 들어 스페이드는 검은색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식 자체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은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공약 불가능성.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바로 종교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예요. 뭐냐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 기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애초에 논쟁을 위한 공통의 땅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윈도우 쓰는 사람이랑 맥 쓰는 사람이 서로 자기 운영체제가 더 낫다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시스템이 다르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산소와 플로지스톤 논쟁이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의견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불타는 장작을 보면서도 한쪽은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봤고 다른 한쪽은 산소라는 물질과 결합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논리로는 절대 서로를 설득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가장 도발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정상과학의 원리를 종교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제안입니다.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겠죠. 그게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통의 나침반, 즉 세계 공통 종교 패러다임에 합의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규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구의 신이 진짜 진리인가 같은 증명할 수도 없는 논쟁은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퍼즐,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것 같은 아주 실용적인 목표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진리 논쟁에서 문제 해결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과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밌는 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개종 경험에 가깝죠. 천문학자 케플러가 지동설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가졌던 태양 숭배 사상과 지동설이 주는 지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던 것처럼요.
새로운 세계관이 더 희망차고, 더 아름답고,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이 말 정말 뼈아프죠? 거대한 생각의 전환은 끈질긴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를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관점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세계관을 스펀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다음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쿤이 제시한 진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과학의 목표는 저 멀리 있는 절대 진리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정 자체가 목적인 셈입니다. 이 두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왕좌를 지키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 다 같이 연장을 들고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완전히 재정해야 하자는 제안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할 절대적 진리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내가 선택한 최선의 패러다임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나긴 종교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